안녕하십니까. 그새 이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에 그 한국인이 누구인가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왜 지구와 같이 지금 현재 80억 명이나 되는 지구인이 있는데 이 극동에 조선이라는 동이족이라는 이러한 그 영역에 있는 이러한 한 1억 명 되는 그러한 한국인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그 현재 보면 이 우주 안에서 뭐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게 그 하나의 우주가 아니라 수없는 우주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현재 우리가 사는 우주가 137억 년 전에 태어나갔고, 태양계는 한 50억 년에 태어났으며 여기에서 지구가 한 45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연대라는 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좌우간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태어난 다음에 하여튼 지지고 볶고 어쨌든 한 35억 년 전 정도의 지구에서 생명체가 태어난 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의 변혁이 이제 있었죠. 그러다가 약 20억 년 정도에 이제 그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그 번성을 하고, 이것이 현재와 같은 뭐 지구를 만들고 뭐 녹조류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 6억 년 전, 5억 년 전에 캄브리아계 대폭발로 해갖고 생명체들이 뭐 엄청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억 한 5천만 년 전에 공룡이라는 녀석이 태어나더니 지구를 완전 섞어놓는데, 이것이 세상이 무려 1억 6,500만 년이나 버팁니다. 1억 6,500만 년이라는 게 따지면 뭐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공룡 시대에서 6,500만 년 전에 여하튼 어떤 연우든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혜성이, 대형 혜성이 태어나갖고 공룡이 추워서 뭐 죽었다, 열로 죽었다 그러지만, 하여튼 그 여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요리는 꼭 뭐 혜성이 충돌해서라기보다도 이 뭐 화산도 폭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공룡이 뭐 멸종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6억 5,500만 년 전 기간 동안 살아있던 공룡이 죽으니까 이 동안에 쫙 납작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컴컴한 데서 엎드려 있던 설치류입니다. 그 설치류라고 그러면 지금 따지면 이제 쥐와 같은 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그만 게 동굴에서 말하자면 사자가 없으니까 토끼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솔솔 나오다가 봅니다. 그 주식은 곤충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공룡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룡은 알로 낳는데 설치류는 태반포유류라고 해서 뭐냐면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아갖고 그 젖으로 키우는 거죠. 현재 뭐 인간이 바로 태반포유류라고 해서 진화론으로 보면 이 주먹만은 쥐가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류들이 큰 소리 치다가 약 3,500만 년 전에서 2,800만 년 전에 이집트 피테쿠스라는 뭐 인간인지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원숭이류 같은 것이 태어납니다. 그러더니 1,500만 년 전에서 1,000만 년 전에 이 원숭이를 라마피테쿠스가 이렇게 지구로 왔다 갔다 뭐 했다, 뭐 이래갖고 1,300만 년 전에는 뭐 사실은 이게 완벽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좌우간 원숭이류가 태어나서 지구에서 꼬작꼬작 살고 있더니
드디어 우리 인간류가 태어나는 이러한 계기가 나오는데, 약 700만 년 전에 보시면 투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인간의 선조랍니다. 700만 년 전에서 약 450만 년 전에 우리 인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아르데피테쿠스가 나옵니다. 그 아르데피테쿠스가 나오는데 얘는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1.2m,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보다 약간 작은 자, 그래서 이족 보행을 하는데 이 공통조상과 원인과의 중간 단계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한 450만 년 전인데, 얘는 특별한 거는 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벌려져서 걷고 있는 데다가 나무를 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진화론에 의해서 점점 이제 진화되더니 드디어 우리의 인간으로 보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파란시스, 제일 유명한 루시가 한 300만 년 전에 태어나는데, 이 루시는 발이 다릅니다. 같이 걷는 거는 마찬가지로서 이것이 20세기의 최대의 고고학상의 발견이라고 그러는데, 한 300만 년 전 됩니다. 300만 년 전이라고 그러면 한 세대를 예전에 한 20살, 그리고 30살로 따진다고 그러면 300만 년 전이라면 10만 세대가 우리 선조를 해서 루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여기서 보시면 확실히 걷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다가 이 문제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짧은 다리에 하는데, 이것이 공격의 유력의 현대냐는데, 중요한 것은 팔에 무언가를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들 수 있다는 거는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 200만 년 전에 드디어 인간의 선조라고 하는 직결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발자국도 있는데, 호모 에렉투스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150만 년 전, 200만 년 전으로 봅니다. 불을 사용했다. 그리고 다양한 석재 도구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석재 도구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이런 돌을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호모 에렉투스가 불 사용을 했지만 이 돌의 용도를 알고서 요를 고르고 또 요것을 깨서 활용을 했다는 거는, 머리가 그게 이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거는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좌우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갖고 이것이 걸을 수가 있다고 보니까 점점 이 아프리카를 탈출을 합니다. 드디어 전 세계로 퍼졌다, 인간류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과정은 워낙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그렇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화석에서 하는데, 화석으로 나오면은 인걸이 나올 때는 아주 이 당사자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을 갖다가 매장하고 그러면 3년이나 5년이 있으면 완전히 탈골해서 이게 화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0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인골이 당사자가 갑자기 죽어서, 하여튼 어떤 이유는 모르고 갑자기 죽는 데서도 매몰돼 갖고 이것이 몇백만 년, 몇십만 년 전 있다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공개가 되자마자 얼마 있으면 그렇게 땅속에 매장돼 있어서 햇빛을 보면 그대로 산화돼 버립니다.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우리한테 직결되는
원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 중간 과정은 수없이 있는데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생략을 좀 하고 우리 온때 되는 네안데르탈인 적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보실 때 인간하고 조금 다르게 적어내서 미개한 짐승으로 인식해서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크로마뇽인데 이것은 불란서에 있는 크로마뇽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하고 우리 현생인류 호모사이피엔스하고 크로마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고 여기에 보면 장식도 만들고 예술품도 만들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크로마뇽입니다. 바로 크로마뇽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크로마뇽이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동굴벽화도 만들 수 있을 만큼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그러는데 현재 여러 가지의 연구에 오면 네안데르탈인도 동굴벽화를 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오래 살고 있었고 이 라스코 동굴 불란서에서 보면 아주 이것이 중요도가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다가 그렸습니다. 주거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왜 그렸느냐 이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세계적인 콘테스트가 있어갖고 가서 그림 그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꾸준히 그렸어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동물은 안 그렸다는 거예요. 이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들의 벽화를 그릴 때 이것을 상당히 큰 의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렸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다행하게도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니까 지금도 이게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뭐 징그럽게 많이 저해서 뭐 5만 년, 뭐 6만 년 전 하는데 심지어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발견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크로마뇽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유전자 분석이 했는데 1987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알란 윌슨이라는 자식이 그 당시에 세계를 그야말로 놀라게 하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란 윌슨이 각지에 147명, 겨우 147명을 갖고 미토콘트리아 DNA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분자 유전학적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현생 인류, 지금 호모사이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튀어나와서 20만 년 전에 해갖고 전 세계에 우리가 됐다. 이런 아주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좌우간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선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콩티도 파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뭐 그 다음서부터 콩티드 파티든 뭐 학자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거다가 남아메리카도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몇만 년, 12만 년 전에 중국에는 두 갈래로 분지가 돼서 다시 통합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국, 일본이는 12,000년까지 뭐 빙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큰 것은 아프리카에서 현대 사람이 20만 년 전에 나와갖고 현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 학자들이 콩티드 파티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이 말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 고고학자들인데 그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반대하는 것이 한국, 중국 그리고 북한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히 발표에 항의하고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알란 윌슨이
그 박사가 한 거 큰 근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마다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여자한테로만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만 쭈르륵 찾아봤더니 이렇다고 해갖고 콩튀듯 파튀듯 했는데 이때는 1987년은 그 당시의 과학기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우리 세포에 모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돼갖고 감기라든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1900년도 80년도에 발견돼 갖고 세계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감기라는 거나 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치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 몸이 바이러스인데 얘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요상해지면 주인의 위급성을 알아갖고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암이 급속도로 증진하는 건데, 이것이 그런 뜻으로 해갖고 147명을 갖고 했는데, 여기에 워낙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유전이 될 때 여자의 미토콘드리아로만 하게 남자의 XY였는데 Y 유전자도 유전된다는 걸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반박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한국, 중국, 북한이고 이 동양계에서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걸 아프리카 기원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를 않고 또 다른 것은 옛날서부터 고고학적으로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150만 년 전이고 200만 년 전이고 1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지구로 나간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각 지역에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25만 년 전에 몽골로이드, 폴리네시아, 인디안, 중국인들은 뭐냐면 후두걸 화산형 돌기에서 몽골로이드 특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럽인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25만 년 전이니까 아까 얘기를 할 때에 20만 년 전, 15만 년 전에 해갖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대체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콩고로이드 해갖고 아프리카 흑인, 오스트랄로이드, 호주 멜라네시아인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연대도 안 맞고. 자, 이렇게 해서 골머리 저걸 앞에서 이게 북경원인을, 그래서 북경원인은 60만 년 전서부터 보통 한 100만 년 전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양인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로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갔다는 이런 것이 20세기 초에는 대세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1920년도 30년대에 화석이 발견돼 갖고 이게 바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인류의 이동 가능성이 다시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산정동연에서 북경원년에서 50만 전, 60만 년이나 3만 5천 년 전에 현생 인류와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인 이제 증거로 해갖고, 그래서 이것이 다지역 기원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 세계 인류가 같은 조상에서 호모 에렉투스에서 이런 거는 맞는데 각 지역에서 분파됐다는 게 아주 큰 걸로 갖고 대혈투를 이제 벌였죠. 이게 전공인데,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아프리카 가설 20만 년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을 중국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 측에서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아프리카 가설의 치명적인 단점 적었는데, 왕예희 교수가
르발루아 기법이라고 28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까지, 세석기는 10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까지 아주 이게 기술이 굉장히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 왔다면 그 극비의 물건들 이런 거는 갖고 왔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여기서부터 해서 구석기 유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 최첨단 무기들이 발견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만 년 전, 30만 년 전 전공에서 그대로 옛날 거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세계를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또 다지옥기 연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100만 년 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각 대륙의 인류가 각 지역에서 발전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유사하다 이거예요. 색깔은 뭐 좀 저기를 하더라도 조상을 상정하는 아프리카 가설도 설득력이 있다 이거죠. 너무나 그 100만 년 전이었는데 100만 년 동안 어떻게 이게 바뀌는 게 없겠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을 고고학 측도 증거라든가 대안들을 대는 거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하는데 아놀드 토인비가 아주 결정적인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동일한 발명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다른 시대에 독립된 상태에서 이룩될 수 있다. 뭐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데 하여튼 옛날도 그럴 수가 있다. 그거는 인간 본성은 인간 특유의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 특징을 균일하고 지니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그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들 특징은 각기 개체가 공통적으로 개별적 방식으로 전개하지만 인종을 대표하는 모든 개체에게 있어서 공유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속색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는 크로마뇽인이고 네안데르탈하고 달라요. 그 크로마뇽을 카메룬의 내전으로 해서 발견되는데 현대 인종과 DNA가 달라요. 근데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카메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 딴 지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DNA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직결되는 걸 한번 하죠. 좌우간 옛날에 얼마 전에는 네안데르탈은 약간 원숭이류, 무식하게 생긴 네안데르탈인이 먼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크로마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은 현재 우리의 호모사피엔스로 보는데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의 선조냐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숭이하고 똑같은 처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 대해 갖고 멸종돼서 현대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을 됐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그러니까 크로마뇽인한테 완전히 멸종이 돼갖고 현대인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지만 같은 종으로 해갖고 네안데르탈과 크로마뇽이 이렇게 합해서 현대인이 됐느냐.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이 교접을 해서 후세를 낳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큰 화제가 되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가능한 한 유럽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을
우리 현대인의 조상을 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껄끄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은 별종이다.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그 성교섭이 없고 아이들도 낳지 않았다. 이런 것이 얼마 전까지의 이제 대세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서 과학은 계속 발견되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뭐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DNA를 1984년서부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뭐 이렇게 6개국들이 주축이 되어갖고 우리 인간의, 우리 DNA의 게놈 약 32억 개의 염기쌍을 밝혀보자. 이렇게 하는 대프로젝트로 해갖고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년 빨리 종료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DNA를 완전히 확보하자는 적이었는데 이것이 인류 사상 가장 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고 이를 통해 개인, 인종, 환자와 정성인간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을 하자. 왜냐하면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병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법도 다른데 이것의 유전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들 유전정보는 질병진단, 난치병 예상, 신약 개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등에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쫘르륵 했는데 이것이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인간을 좀 더 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크로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의 문제, 즉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받지를 않고 완전히 멸종시켰다. 이것이 유럽의 대전제였습니다. 유럽인들이 또 그걸 좋아하고,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너무 후지다 이거예요. 또 다른 저거는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형이 서로들 혼접해서 새끼를 낳았다. 드디어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뭘 적으려냐면, 그러면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의 DNA도 검증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DNA로 보여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유전자를 비교를 분석을 하면 현재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하고 크로마뇽인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2006년에서 출발해갖고 2010년에 단 4년 만에 이게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학습을 했으니까 10몇 년도 하니까 이렇게 빨리 종결이 됐는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전자로 분석을 해봤더니 네안데르탈인의 게놈과 유전적으로 현생 인류와 99.84%가 동일로 되는 겁니다. 99.84입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단백질은 100개 미만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런 게 많이 바뀌어졌는데 여기에서 막스 플랑크의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페버 박사는 보다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현생 유라시안의 유전자 4%는 네안데르탈인이고 남태평양 원주민 멜라시안의 유전자 중 4 내지 6%는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왔다. 이 데니소바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를 않았는데 유전자 분석에 의할 때 2008년이니까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 시베리아 남부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데니소바인하고 네안데르탈인하고 합쳐서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크로마뇽인하고.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데, 보시면
이걸로 쭉 되면 하여튼 몇몇을 보고는 현생 인류 모두 네안데르탈린 유전자를 받고 있고 그랬는데 데니소바인하고 같이 합쳐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영화에서 나오는 반지의 제왕이고 뭐 이런 거 저거를 할 때 이 조그만 호비 쪽이라고 조그만 인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플로레시엔시스 난쟁이 플로렌스도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부들 우리의 호모사이피언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제자로 호빗이 실존했다는 얘기인데 뭐 따져보면 1만 년 전에서부터 9만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이제 멸종을 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데니소바인, 네안데르탈린, 플로렌시에 뭐 마찬가지로 다 해갖고 크로마뇽인 합해서 그냥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 현생 인류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유전자로 해서 그런. 그래서 현생 인류는 순수 혈통을 지켜온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살던 네안데르탈린 등 뭐 이렇게 해갖고 유전자를 나누면서 진화를 돼서 이것이 현생 인류 네안데르탈 게놈의 2%, 2.5%, 5%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다지역 기원서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중이 되는데 이것이 2018년, 그러니까 2, 3년 전에 또다시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 4, 5% 이렇게 네안데르탈린 유전자가 이 현대인에 있다고 그러는데 2018년에는 무려 20%가 유전자가 우리 네안데르탈린에 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네안데르탈린과 분포도가 여기에서 데니소바인하고 전 세계에 분포해 있다는 게 이제 지도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뭐냐면 한국인한테 이게 네안데르탈린하고 크로마뇽인하고 하니까 그게 무슨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바로 네안데르탈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데 그 증거를 갖다가 제시한 게 여기 보면 2004년 10월에 월간조선 임덕영 박사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걸로 해서 현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노그래픽 프로젝트에 여기에서 피 한 방울을 보내주면 내 DNA를 전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덕영 박사가 자기 남편하고 말하자면 DNA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유전자의 2.6%는 네안데르탈린이고 1.8%가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달라서 1.4%의 네안데르탈린이고 2.2%의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갖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전자를 2%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전혀 남편의 아버지가 동남아 시대에 어머니는 중국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두 네안데르탈린이다.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로 해갖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생 인류에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네안데르탈린의 독특한 형태가 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네안데르탈린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안데르탈린인들이 늘어나는 호모사피엔스의 인구에 동화돼서 그만큼 유전자가 적어진 거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은 규모의 호모 에렉투스 집단이 좌우간 지구상의 여러 곳으로 이동했고 다른 집단과 격리된 채 생존을 위해 각종 환경에 싸우고서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현재 이러한 유전자고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걸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호모사피엔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보시면 네안데르탈린의 그 얼굴 복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발전이 돼서 이게 4개 위는 예전에 네안데르탈린으로 해서 상당히 원시적일로 됐는데 이 밑에 6개는 보시면 그 같은 적일로는데 현대인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인의 네안데르탈린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유전자 분석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현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전형적인 네안데르탈린하고 똑같아서 전철을 타면 그 당신 네안데르탈린이라고 그랬다가 귓방색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전형적인 네안데르탈린인데 지금 현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이고 우리가 크로마뇽인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크로마뇽인이 허고 호모사피엔스고 네안데르탈린을 완전히 멸종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크로마뇽인이 유럽인의 조상이 될 수는 있지만 아시아인의 조상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 유럽인이 네안데르탈린이든지 등등으로 해갖고 유럽인으로 변하고 요것이 아시아에서의 우리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한국인, 중국인으로 벌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새로 그 유전자의 전달 관계로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호모 에렉투스에서 공통조상이 200년 전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들이 각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몇만 년 전에 5만 년 전이든지 이런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들이 전부 혼잡을 해갖고 그래갖고 한 3만 년 전 5만 년 전에 나누어져서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멜라네시아인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혼잡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달리 네안데르탈린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한국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좌우간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인이고 여태까지 해서 왜 내가 그 네안데르탈린 유전자를 갖고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제 왜 한국의 그 한 1억 명 중에 그렇게 동의적으로 이렇게 그 뭐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다른 그 민족들하고 이렇게 다른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특성이 뭐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